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중국의 규제 완화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생각보다 잘 나오는 고용 지표로 인해 시장은 9월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에서 이제는 9월 50bp 인상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긴축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발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관망세가 클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후의 방향성이 단기적인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 악재 속에서 하락장을 견디고 있는데 기업들의 내부자 매수, 매도를 봐도 역시 분할 매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견디냐 못 견디냐의 싸움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좋은 흐름을 지키지 못하고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이 0.4%, S&P 500이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크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2% 상승을 보였는데 주식 분할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분할된 주가로 거래가 가능하고 124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글은 7월 15일에 분할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6% 상승했는데 금요일 마이너스 9% 폭락을 만들었던 발언인 10% 직원해고 소식을 번복했고, 트위터 인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3%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3%가 결국 상승을 막은 이유는 금요일에 나올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즉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월가 예상치가 4월보다 하락한 수치가 아닌 4월과 동일한 수치 8.3%를 예상하고 있기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1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중국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입니다. 먼저 디디 추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규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들어갔던 기업들은 신규 가입 금지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규제 완화라는 의견이 나오냐면 현재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경제 둔화를 줄이기 위해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봉쇄에 준하는 정책을 가동했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확산이 줄어들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인플레이션에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급락한 이유 기억나시나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현재 시장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좋은 뉴스이지만 악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그리고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가 9월에도 50bp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발언에 현재 시장은 9월 50bp 인상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9월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63.6%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만 해도 라파엘 보스틱 총재의 발언에 힘입어 9월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증시가 꽤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50bp 인상을 우려하기 시작한 시장입니다. 그때 그 기대감의 상승분을 언제든 다시 토해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찍은 듯 보이고 그 다음 아주 천천히 횡보하면서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아직 찐바닥이 아닌 건지, 진정한 찐바닥은 남아있는 건지, 현재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의견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밤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봐야 합니다. 시장은 금요일까지 관망세가 클 겁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8.3%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상승이 멈춘 이유 중 하나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느리네? 아니, 둔화가 아니라 4월과 예측치가 같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닐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8.3%보다 부디 낮게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 불안한 악재 속에서 내부자 매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자산을 늘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이런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 과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매수 높을 때가 허벅지 아래였다는 겁니다. 최저점은 아니지만 허벅지 아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은 역사적 최고치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내부자 매수는 2년 만의 최고치, 반대로 내부자 매도는 무려 1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즉 부자들은 이럴 때 안 팝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 다 팔지만 말이죠. 떨어져 있는데 왜 파나요? 즉 부자들은 패닉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자 매도가 최저치 수준일 때는 저점 부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 매수 기회라고 바라봐야 하고 탐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소형주 버블은 정말 많이 꺼진 상황입니다. 러셀 2000과 S&P 500 P가 가까워지면 증시의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년 만에 거의 동일한 정도까지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할 매수 기간임을 알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지만 투자는 1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로시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은 1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성공을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10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차를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버티는 게 실제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10년을 버텨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을 버텨야 이 흑수저를 탈출할 수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행동을 했으면 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10년 뒤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길 바라고 어떻게 되어 있기를 바라나요? 10년 뒤에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QLD는 10년 전 2012년 주가를 보면 3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10년 전 나에게 돌아가 저 3달러에 매수하고 버티라고 말하고 싶지 않나요? 2032년에는 다를 것 같나요? 똑같습니다. 2032년에 우리는 2022년 지금의 하락장을 볼 겁니다. 그때 99.9%는 껄무새가 되며 저때 투자할 걸 혹은 저때 샀던 걸 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을 걸 이라고 말하는 99.9%와 실제로 지금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10년 뒤 지금의 자산보다 훨씬 커진 자산을 보유한 0.1%의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식으로 부의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위 90%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상위 10%처럼 행동하며 그 10%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저와 우리 웅줍 가족분들은 꼭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태욱강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솔직히 적립식 장기 투자자에게 진짜 좋은 시나리오는 하락장이 몇 년 지속되다 그 이후에 역대급 상승장으로 가는 거죠. 결국 버티냐의 싸움인 듯 이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자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하락장을 못 버틸 겁니다. 그럼에도 이론적으로 본다면 적립식 장기 투자자에게 저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찰리 먼거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좋은 웅덩이 기회가 왔을 때 최저점을 모르니 분할 매수하고 변동성이 큰 웅덩이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손실은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 매도할 계획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손실권인 게 뭐가 문제인가요? 오히려 정말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똑같이 10년 뒤에 1000달러까지 QLD가 간다면 하락장에서 평단가를 60으로 낮추는 것과 하락장이 안 와서 평단가를 그대로 80으로 들고 가는 것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을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화면의 초록선이 지난달 급락을 보이면서 함께 따라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하락해 21선에 닿게 되면 1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21선 1차 매수 타이밍은 선택사항입니다. 최근 너무 매수하고 싶은데 참고 계신 분들은 47.87달러에 소액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1차 매수 타이밍 21선에 닿게 됩니다. SSO의 21선 가격은 51.17달러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 역시 QLD,
SSO와 마찬가지입니다. USD의 21선은 25.9달러입니다. 저 역시 너무 손가락이 간지러웠기 때문에 21선에 닿게 되면 소액 매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뒤 2032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나스닥이 2만을 못 뚫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S&P 500이 6천을 못 뚫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주가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락한다고 좋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락하면 매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를 땐 즐기는 겁니다. 너무 투자금이 커서 잠을 못 자겠으면 주가가 올라서 계좌가 양전하면 잠을 푹 잘 수 있을 만큼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은 냉정하게 바라보면 웅줍 구간입니다. 작년에 오질 구간을 즐겼다면 올해는 웅줍 구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길게 바라보시고 버팁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